그다음에 이제 언제지? 설날 전에 한 번 하고 이제 세 번째인데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설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서 일단 11월 달에 한 번 이제부터 고등이다 이렇게 했었고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는 시점이라 일단 설명의 제목을 뭐 이제부터 실전이다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 7일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몸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안 쉬다가 설날에 한 2, 3일 쉬었더니 마지막 날 약간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어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단 생각을 한 건 뭐 내신하고 수능이 사실 이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뭐 수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수리논술도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처음에 이제 수리논술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으니까 또 고1 때는 이제 수능 그다음에 내신이 있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내신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1 과정 자체가 수능에 뭐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능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고1 때는 뭐 대부분의 학원에서 일단은 내신에 이제 중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고 사실 그런 내신을 준비하는 게 사실 이제 수능 과목들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내신을 위주로 준비하긴 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놓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잘 체크를 해서 뭐 3월 모의고사나 뭐 6월 3월은 사실 중상 과정이니까 뭐 그냥 아이들한테 지금 뭐 설날 때 주고 한번 풀어봐라 이 정도로 하긴 했는데 뭐 6월, 9월, 11월 같은 경우는 뭐 길게 시간을 많이 못 내더라도 어떤 느낌인지 정도는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내신과 수능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 원웨이라고 이렇게 정해봤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방학 때는 사실은 이제 뭐 반을 뭐 나누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학교가 정해진 것도 1월 말이고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냥 학교의 어떤 경향에 맞추기보다는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한번 했던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심화도 그러니까 완전히 뭐 킬러 문제라고 하는 레벨까지 다루진 않았고 그거보다 바로 밑에 이제 여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난이도를 나눌 때 이제 뭐 중하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했고 이제 중상 난이도 그다음에 이제 1등급 결정 문제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사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정도 수준이 되고 그러니까 4점짜리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전교권을 좀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난이도를 이제 나눠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준비했던 친구는 이제 한 명 있긴 해요. 한 명. 근데 그 친구는 뭐 공수 원 같은 것도 이제 여러 번 했고 뭐 교재도 일품 자유스토리까지도 이제 했던 친구라서 그 친구는 지금 여기까지 좀 이제 정리를 했었고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어쨌든 동북고를 이제 가게 됐는데 뭐 그 학생은 이제 확실히 1등급이 일단은 뭐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전교권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정도까지 지금 준비가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친구들은 지금 한 중상 난이도 정도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못하고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창덕 같은 경우는 객관식은 이제 20문제고 서술형 이제 2문제 나온 연도가 있었고 4문제 나온 연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22에서 24라고 쓰긴 했지만 이제 한 해는 22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해는 이제 24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창덕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어쨌든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상 난이도 문제들이 많고 대신에 1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2-3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 틀리더라도 거의 1등급 라인까지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85점 정도만 해도 지금 10%로 늘어났으니까 여기까지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만약에 이제 뭐 전교권을 노릴 게 아니고 작전을 이제 중상 난이도 문제를 이제 완벽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기도 하고 뭐 서술형 강점 같은 것도 되게 빡세게 하기 때문에 중상 난이도 문제를 실수 없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서술형에서 안 깎이게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시켜야 이제 좀 전략적으로 1등급에 다가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전교권을 노린다면 당연히 이런 킬러 문제까지도 다뤄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1등급 컷 라인에서 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창덕 친구들 이제 중상 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고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 아예 안 할 건 아니고 할 건데 이제 중점을 이제 중상 난이도 문제에 맞추면서 실수 없게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뭐 3월 달부터는 학교별로 좀 방향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이 이제 17개 걸렸는데 창국보다는 좀 적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많은 건데 동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이 계산이 복잡해요. 계산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게 되거든요. 뭐 동국 중도 뭐 1학기 때 이제 그런 성향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동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이 많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전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계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준비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이제 풀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꼼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어떤 스킬적인 것들도 좀 애들한테 알려줘야 아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풀고 이제 실수 없이 넘어가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들에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동국 같은 경우 이제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이제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국 같은 경우에 1등을 결정을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3-4문제 정도 나오는데 꼭 한 문제 이상은 맞아야 1등급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부분 킬러 문제들이 이제 모의고사 전형으로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 전형 문제들을 충분히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속도 면에서 좀 빨리빨리 쓸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 다음에 보성이 이제 사실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보성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는 적은데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게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올림포스 기출 문제들 부교재를 써요. 그래서 심화 문제는 대부분 이제 부교재에서 숫자를 바꾸거나 뭐 조건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문제 자체 난이도가 이제 워낙 높은 편이고 보통 이제 1등을 결정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한 4-5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최소 2개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1등은 컷이라도 걸리거든요. 그럼 얘네는 어쨌든 1등을 맞추려면은 무조건 심화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냥 겉핥기식으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걔네가 변형되는 조건들까지 다 추가적으로 다뤄야 되는 상당히 좀 까다롭긴 해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도 이게 해마다 퍼센트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때는 뭐 60% 들어가. 그럼 60% 들어갔으니까 그 해는 막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부교를 엄청 준비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20% 들어가고 그럼 또 안 나온다고 해서 준비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어쨌든 얘는 메인으로 하되 이제 다른 뭐 심화 문제들도 어쨌든 다뤄줘야 돼서 보성이 어쨌든 사실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보성 1등급은 사실 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다가간다면 이제 차라리 뭐 이 문제를 좀 버리고 그냥 안정적인 2등급을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반에 어쨌든 보성고 친구들이 이제 뭐 잘하는 친구도 있고 좀 부족한 친구도 있는데 1등급을 억지로 맞추려고 킬러 문제를 다루다가 오히려 그냥 중상위권 문제를 놓쳐서 뭐 2등급 하위권이나 3등급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성 같은 경우는 3월 달까지는 뭐 이런 문제를 다루되 얘네도 마찬가지로 중상 문제 위주 그러니까 최대한 어쨌든 2등급까지 맞아놓고 뭐 마지막 이제 5월 달에 뭐 4월 달이나 5월 달 이럴 때 초에 정리할 때 이제 그때 이제 킬러 문제들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때 좀 이제 등급을 좀 상향을 노리는 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성이나 동국이나 보통 그러니까 중간이 어려우면 기말이 좀 쉽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이 매우 어렵게 나면 기말이 좀 쉬운 편이고 중간이 쉬우면 기말이 어렵게 나와서 이제 좀 평균치를 맞추면서 이제 등급을 좀 변별력을 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보성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준비할 것도 많고 좀 어려운 학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천 같은 경우는 문제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객관식이 한 20문제에서 한 21문제 정도 되고 서술형이 한 3문제 정도 나와서 이제 3-4문제인데 준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실은 막 입시가 이제 실적이 엄청 좋고 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니라서 사실 따지면 난이도를 막 그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되는 학교인데 학생들 실력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보성이나 뭐 이런 데보다 쉽겠지만 뭐 이 주변에 그래도 있는 학교 중에는 준촌이 그래도 학생들이 좀 공부를 좀 덜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친구들 실력에서 좀 많이 어려운 편이라서 여기도 뭐 그냥 뭐 쉽게 준비해서는 이제 안 되는 학교고 대신에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좀 많이 출제하는 편이어서 프린트를 좀 중점적으로 얘네는 시키고 대신에 이제 뭐 2번이랑 이제 4번이랑 거의 같은 얘기일 텐데 실력에 비해서 문제가 어려우니까 등급이 낮아지긴 해요. 그래서 타 학교에서 좀 낮은 편이고 근데 대신에 이제 올해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포레온 입주자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실 학교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실
뭐 중학교 같은 거 한산 같은 경우 벌써 난이도가 작년부터 확 올라갔고 뭐 둔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성이나 동고로도 가지만 둔촌으로도 많이 가니까 영향을 받아서 이쪽 학교도 문제 수준을 유지되되 그러면 등급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1등급 결정 문제 한 두세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걸 틀려도 1등급을 뭐 거의 커트까지 맞출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걸 준비를 안 할 건 아니고 만약에 아니 실력만 된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래도 필러 문제까지도 다루면서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4개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했고 뭐 다른 학교도 뭐 5금 학교도 5금고도 한 명 있긴 하고 뭐 타 학교도 있긴 한데 그 학교들은 아직 뭐 인원 부정이 많지는 않고 사실 뭐 여기 5금고도 계실지 모르죠. 5금은 이제 시험은 많이 어려운 편 아니에요. 이 네 학교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쉬운 편이고 필러 문제라고 하는 문제도 거의 없거나 뭐 많아야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중상 문제만 적당히 잘 준비해도 뭐 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라서 뭐 일단 5금은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교재는 그러니까 3월 기본이라고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친구들 3월 달에 공수원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사실 많지는 않아서 그 심화라고 써 있는 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방학 동안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일단 뭐 중간고사 범위 아니면 이제 많이 한 친구들은 공수원을 전범위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3월 달에 지금 뭐 센을 벌써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센을 이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센 일품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른데 아까처럼 막 모의고사 기출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이제 자유스토리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기출보다는 뭐 프린트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학교는 자유스토리보다는 뭐 일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시중교재 유형의 문제를 이제 갈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은 좀 사실 부족함이 있고 아이들이 어쨌든 뭐 저런 교재는 어쨌든 양이 많은 교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뭐 그런 문제집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꼭 나올 만한 문제들을 잘 추려가지고 애들을 연습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자체 교재를 좀 만들어서 약간 이제 대치동도 그런데 요즘 주간지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뭐 1월 1주차 뭐 주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어떤 선생님의 어떤 생각이 담긴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뭐 이제 뭐 이런 게 끝난 친구들은 좀 어려운 교재 사실 뭐 일품보다 더 어려운 교재들이 많긴 하거든요. 뭐 TOT도 있고 뭐 절대 등급도 있고 이런 교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잘 골라서 교재를 만들어 할 생각이고 5월 달에는 이제 사실은 아까 고난도 문제라는 게 거의 이제 중상위권 올라가면 이제 1등급 결정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교재를 만들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기출 교재를 따로 만들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연습도 필요해서 뭐 아는 게 많다고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니라 그 5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뭐 서술형도 써야 되고 객관식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되게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풀다가 뭐 시간 분배 못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중 1, 2, 3 때 시험을 봤더라도 고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모자르고 모르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쨌든 계속 숙제를 하면서도 시간을 재면서 내가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이 많은 학교면 객관식을 몇 분 풀고 서술형을 몇 분 푼다 이런 거를 혼자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실제 시험에 닥쳐서 그게 자기 실력 발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출 문제로 같이 하면서 실전 연습도 이제 병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시스템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이제 잘 이해했는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오답 노트 정리하고 끝내는 그게 이제 사실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학원보다 좀 시험을 지금 방학 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월화에 보는 시험은 이제 단원별 필수형이라고 해서 어느 학교를 가든지 뭐 자사고든 어딜 가도 10에서 15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를 내줘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교재로 따지면 센 B단계 정도만 다 풀 수 있어도 한 10에서 15문제까지 다 맞을 수 있게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그 10문제를 10분 안에 푸는 친구랑 20분 안에 푸는 친구는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정도까지만 맞으면 사실은 이제 3등급 어째 중간이니까 중간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적을 보내드리는데 월화에 보는 거는 이제 기본 테스트. 근데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제 문제 수를 많이 늘려서 약간 타임어택식으로 뭐 그래서 1시간에 보통 뭐 20문제, 25문제를 보는데 뭐 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이제 쉬워지니까 뭐 30문제, 40문제를 봐서 이제 속도감 있게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성까지 겸비하는 이제 그런 연습을 이제 시킬 생각이고, 저 단원별 심화기출 테스트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중상위권 이제 뭐 창덕이라던가 뭐 준촌 같은 데서 이제 자주 나오고 이제 많이 맞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도성이나 동북에서는 킬러 문제 빼고는 맞아야 되는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지금 할 생각이고, 지금 뭐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수목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목 점수가 특히 안 낮을 때가 있거든요. 수목에 막 갑자기 뭐 점수를 보면 8점, 막 20점 이렇게 간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중상 난이도 문제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 준비하면 어느 학교에 가서도 2등급 앞쪽까지는 다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학 때 또 계속 준비를 시켰고, 그걸로 뭐 시험도 받고 오답노트도 다 시켜서 확실히 저걸 하고 나니까 이제 센을 안 풀었던 친구들도 센 C단계 같은 걸 어떻게 손을 대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고생스럽긴 했어요. 방학 동안 저걸 하면서 이제 애들이 막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도 못 풀겠어 막 이런 거가 많았는데, 그래도 좀 준비를 해서 이제 3월 달부터는 또 다시 두 번째 이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그래서 아마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토에 보는 시험 이제 실제 학교 시험을 볼 거예요. 저거는 뭐 5월 달에 연습을 하는 거지만 항상 이제 배운 거를 확인하고 학교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학교마다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 학교 이렇게 난이도가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4번이니까 아마 주요 학교 정도, 뭐 아까 말한 창덕, 보성, 뭐 준촌, 동부 이렇게 아마 학교별로 4번을 보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동북고 담임 학생이라고 동북고만 볼 건 아니고 보성고도 봐보고 어떤 학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이게 사실 약간 뺑뺑이가 도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4월, 5월은 이제 사실 뭐 시험이 대부분 5월 처음에 끝나긴 하는데 내신 주간 테스트 붙고, 이건 이제 저희가 중등에서도 이제 계속 썼던 시스템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처음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일단은 1, 2에는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말한 1등급 1등급 가르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낼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처음 보면 점수가 뭐 막 10점, 20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시랑 리플레이를 보고 제시를 다 보거든요. 리플레이는 이제 다 주관식으로 바꾼 걸 볼 거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제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만 좀 바꾼다든지 문제가 조금씩 바뀌어서 어쨌든 그 뭐 두 번 보면 한 50문제 정도 되는데 그 50문제는 어쨌든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근데 3, 4회까지 그렇게 내면 사실은 이제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뭐 한 2등급, 3등급 정도만 맞을 수,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 계속 하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요. 네. 그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까먹고 무슨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 한두 문제를 맞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 좀 도움이 크게 안 돼서 이제 중등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3, 4회는 이제 최대한 학교 기출에 맞게, 그래서 보통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요거 한 2번 보고 나면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 1, 2회 때 좀 점수가 안 나오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목 점수는 좀 충격적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어려운 문제를 하니까 아이가 이제 그 시험 점수보다는 그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오답까지 잘 이끌어 갔는지 그런 걸 좀 확인을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표는 사실 수업은 이제 뭐 그냥 예를 들면 이제 1시간이 테스트고 이제 2시간이 수업이고 이제 3시간 단위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저녁 시간 애들이 밥을 못 먹고 오니까 저녁 시간에 클리닉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뭐 애들이 좀 이게 이제 무료인데 애들이 무료라 그러면 안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는 수업료를 갖진 않지만 어쨌든 5시간으로 짜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막 목표가 있거나 뭐 전교에서 진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사실 자기가 이게 시간 체크를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학원에 제 생각은 학원에 무조건 불러놓고 앉혀놓으면 그래도 애들이 뭔가 해요. 네. 그냥 집에서 회화보다는 불러놓고 앉혀놓으면 하기 싫어 하다가 옆에 애들 보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편이고, 뭐 10시 이후에도 지금 뭐 카톡방 같은 걸 만들지 아니면 줌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정 안 되면 문 다 잠궈놓고 그냥 못 가게 하거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거는 4월 달부터 내신 가까워지면 애들이 이제 공부 시간이 없는데 뭔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할 생각이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대 떠이라고 하긴 했는데 얘는 이제 그 클리닉 시간이 이때도. 네, 그래서
지금 12시, 10시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필요한 시간에 정해서 오거든요. 뭐 7시에서 10시까지 뭐 매주 와서 하는 친구도 있고, 뭐 12시에서 5시까지 와서 하고, 뭐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자기가 못하는 게 있으면 와서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까 줄 7일을 일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 클리닉 때문에 그런데, 저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할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어쨌든 제가 학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쉽게 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저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1시, 1시도 비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충을 할 생각이고, 지금 제가 유일하게 이제 쉬는 시간이 6시, 10시인데, 여기도 만약에 뭐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기꺼이 시간을 내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사실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 몸이 불편한 게 더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야 또 아이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저는 안 하면서 맨날 또 공부에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안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뭐 공부를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사실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모르면 알 때까지 하고 그냥 시간을 무조건 많이 잡고, 뭐 제 주변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뭐 많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봐도 사실 멀리서 보면 되게 머리 좋고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같이 있다 보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서, 아이들도 어쨌든 제가 시간 확보를 많이 해주면 아이들도 맞춰서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뭐 그리고 이제 반 같은 경우 창동여고반은 이제 창동여고 애들이 좀 많아서 화목토에 좀 고정을 해놓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합반인데, 거기는 뭐 이제 창덕동부, 보성, 둔촌이 섞여 있는 반이고, 여기 화목토반은 창덕 애들만 좀 모아서 이제 할 생각인데, 그 한 명 아까 정격권 그 남학생은 너무 잘해서 여기 창덕 여기 애들이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다가 뭐 내신 때는 분리해서 하거나, 그래서 만약 창덕이 여기 왔는데 왜 남자애가 있지 이러면 이제 걔가 되게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끝났습니다. 네.